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민주당발 성비위 사건, 도대체 끝은 어디입니까? 또다시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1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한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하고서는 고작 피해자에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니 그동안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에서 숱하게 보아온 꼬리 자르기와 안면 몰수의 반복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뿐더러 피해자는 이미 엄청난 고통을 겪는 마당에 그들만의 복당 불가가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잊을만하면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서울 강동구에서는 구의원이 음란 행위와 불법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관악구 의회에서도 민주당 소속이었던 구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원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이야기했고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의무 교육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허울 좋은 징계와 말뿐인 반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약속한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황골 탈퇴의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네, 다음은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면서도 2달 동안 갈팡질팡하다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입니까?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게다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주택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종부세로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 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 원칙도 명분도 없는 2대 98의 편가르기 과세일 뿐입니다.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3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나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악화일로를 걷게 된 동안 지금껏 이 정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툭 던지는 찔끔 세제 개편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 부담을 덜어주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 내에서 이견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제시한 공시지가 정상화, 국민 세액 부담 완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이제라도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1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